안녕하세요. 시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외대부고 1학년 영어 내신반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님들께 먼저 인사부터 드렸죠. 제 시아입니다. 제가 외대부고에서 근무했었던 이제 그 시기는 2014년부터 2017년 네, 근무를 했었었고요, 어머니. 외대부고 영어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겠죠, 어머니. 제가 이 학교 전에도 다른 이제 자사고와 학교를 근무했었었는데 실제로 외대부고에 가서 제일 먼저 놀랐던 거는 교재가 없죠, 어머니. 교과서가 없잖아요. 프린트물로 선생님들이 그때 나눠주는 거. 제가 교사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선생님들한테 이제 물으러 다녔죠. 교재는 무엇인지, 부교재는 무엇인지. 그런데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생각하는 좋은 지문들을 공부 가르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걸 하는 건지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용인 외대부고는 시작점이 어딥니까, 어머니? 제가 10기였을 때, 10기가 2학년 때부터 들어갔었는데 10기가 1학년 때네요. 10기, 11기, 12기, 13, 14 있을 때 왔으니까 10기가 1학년 때,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막 외대부고 바뀌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어머니. 외고였던 학교였잖아요. 용인 외고. 그래서 교사분들이 다 용인 외고 시절에 계시던 분들이 그대로 계시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 처음 만들어질 때 선생님들의 70%가 민사고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국제학적인 지식이 많으시고 그리고 국제로 보내려는 마음도 크셔서 실제로 시험 방식이 SAT 기반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항상 좋은 글 찾고 싶거나 글 찾고 싶으면 SAT 리딩 밑에 보시면 그 사이테이션 있는 거 보고 그거 보고 글 찾아서 아이들하고 수업하면 된다라고 하고 시험 문제 또한 그 방식이라는 거죠. 제가 외대부고 1학년 아이들 내시는 제가 해마다 외대부고 아이들을 1학년마다 보냈는데 사실은 그동안은 제가 보낸 학생만 수업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낸 학생만 따로 그냥 2명, 3명 이렇게 수업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기 전까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 너무 청기두서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우리 가르쳤던 애들만 같이 봤었는데 방학 때 하는 걸 보니까 외대부고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고 내신 교재도 보면 한국어 해석이 있는 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영어로 사고하고 영어로 보기에서 제거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외대부고 영어를 가장 가까이에서 제가 받고 실제로 저는 영어 교육을 전공해서 지금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영어의 공교육과 사교육을 다 두루두루 보면서 시험에 나오는 외대부고의 정말 외대부고 내신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대부고 영어 내신의 구조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2학기 시작 전에 그 초석을 다지면서 2학기 내신의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어머니. 점수가 오르기 위한 준비량을 알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도 않고 딱 필요한 정말 그 정도는 꼭 해야 돼라는 그 양이 있거든요. 그 양을 채우면서 방학 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약점이라는 건 선생님들이 내는 문제의 그 지문, 그러니까 문제의 그 문체를 어머니 보시면 어떤 아이들이 무엇에서 틀리는지 보셔야 됩니다. 추론에서 틀리는지 아니면 레토릭에서 틀리는 건지 이 친구가 무엇에서 틀리는지를 봐서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외대부고 영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이렇게 적혀 있죠, 어머니. PPT로 이제 어머님들 보시라고 드린 내용이고요, 어머니. 실제로 외대부고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판단력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문은요, 어머니, 처음부터 제가 출제할 때도 해석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야 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없고 모든 지문의 보기가 다 판단력 문제입니다. 40문제 다 어머니 객관식이잖아요. 그렇죠? 이 지문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어휘로 빠르게 판단해서 어떤 선택지는 너무 과장되게 표현하고 어떤 선택지는 덜 표현했는지를 빠른 시간 안에 제한된 시간 안에 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외대부고 내신은 아직 이제 기말고사는 치지 않아서 중간고사를 분석해 보면 어머니 아시다시피 제가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어휘 문제와 독해 문제가 거의 반반 문법 문제는 단 하나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니 어휘에 나왔던 첫 번째 페이지 시험에 그냥 한 3문제 정도의 단어입니다. 지 왼쪽의 단어가 실제로 어머니 아버님들이 단어를 보셔도
이 단어에서 내가 정확하게 뜻을 알 수 있거나 비슷하게라도 뜻을 아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없습니다. 많은 단어가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건 너무 아카데믹한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 단어를 대충 외우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볼게요, 어머니. 이게 실제 이번 시험이었었거든요. 아이들이 어휘는 부교재가 있잖아요. 그 부교재에 나오는 부분을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제가.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로 만든 겁니다. 실제 시험 문제를 타이핑 친 거예요, 보기를. 그런데 실제로 그 지문에 있던 보기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고요, 어머니. 영영 의미와 예문을 섞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문제 정답이 3번이었거든요. 2번 문제 정답이. 근데 3번인 이유가 그냥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아이들이 이 lost라는 단어를 그냥 reluctant, 그러니까 뭐뭐 하기를 몹시 싫어하는, 꺼리는,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아, 이 단어는 부정적인 뜻이구나. 그러니까 아, 이거 monster하고 쓰였으니까 뭔가 이제 아이들이 뭔가 이거 괴물은 뭔가 나쁜 거니까 뭐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런 이미지로 상상했다는 거겠네 라고 풀면 틀리는 문제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lost라는 단어는 항상 be lost to, 항상 이 표현으로 외워야 되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명사처럼 앞에다가 어를 붙여서 명사형을 만드셨죠. 그러면 품사가 틀리면 아예 틀리는 거죠. 어디까지 찾아봅니까? 제가 항상 외대 보고 있을 때 아이들한테 늘 추가로 더 스스로 찾아봐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그대로 적용하셔서 이걸 검색해보면, 이 옥스포드에 검색해보면 이 단어가 고대 영어, 그러니까 예전에 명사형으로 쓰이고 더 이상 명사형으로 쓰이지 않는 18세기까지만 명사형으로 쓰인 단어라서 이 제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 뜻을 그냥 어정쩡하게 혐오하는 애니까 혐오, 이것도 되겠지, 이렇게 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품사까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외대국어 시험이 두 번째 어려운 이유. 자, 첫 번째는 어휘 때문에 어렵고, 두 번째는 장르가 너무 다양하죠, 어머니. 그런데 사실 이거는 수업의 장르이죠. 왜냐하면 시험 칠 때 외대국어는 다른 여기 지금 일반고들은 어떤 거냐 하면 수업에 하지 않은 지문이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그거는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데 장르가 다양하다는 건 저는 수업이 더 재밌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으면 절대 잘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AT식으로 풀었던 아이들이 잘 풀 수밖에 없는 거죠, 어머니. 그래서 학생이 단순히 영어를 잘한다는 걸로 절대 안 됩니다. 이번 시험에도 그런 거였잖아요. 이 여자의 나오는 그 할머니가 얘기하는 것이, 그 조화라는 것이 진짜 행동이 조화인지 성격이 조화인지 아니면 결정이 조화인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 뭡니까, 어머니? 상징이죠. 그게 딱 완전 외국 시험 스타일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한국식에서는 참고서도 없고 문제집도 없고 교재를 미리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피지컬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외대부고 근무할 때 학생들이, 선생님 제가 대청중학교에서 왔는데 제가 사실은 대청중학교에서 한 번도 영어를 틀린 적이 없었는데 영어를 학교 와서 시험을 쳐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영어 시험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데 방학 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추천했어요, 그 친구한테. 실제로 그 친구가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11기 중에 전교 1등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영어 성적도 많이 올랐고 물론 다른 과목도 잘했죠, 어머니. 근데 영어를 굉장히 많이 올렸던 이유가 해야 되는 문제집이 틀렸어요. 해야 되는 문제집이. 한국에 있는 시중 문제집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요, 해석력보다는 판단력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도 출제할 때 기준이 아이들이 한국어로 바꾸고 문맥에 맞는 일치 불일치로 내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교사들도 이 단어 한두 개에 이 작가의 워딩이 입이 너무 부정적인데, 이 보기에 나오는 1, 2, 3, 4, 5 중에 이번에 31번 문제도 보기에 딱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긍정적이었어요. 뭘 문제를 크게 읽어보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시험이 굉장히 쉬웠죠, 이번에. 보기 하나만 부정적이고 나머지는 다 긍정적인 무드예요. 이 워딩의 느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과장된 선택지는 아닌지, 실제 근거가 있는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로는 틀린 게 아닌지 잘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40문제잖아요, 문항이. 그러니까 1분에 한 문제씩 문제를 쳐나가야 됩니다. 판단력이 좋아지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죠. 외대부고식 스타일로요. 그리고 문법은 단 한 문제입니다, 어머니. 문법은 한 문제인데 그래도 그 한
문제가 결국은 1등급 컷이 항상 한 문제 컷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틀리는 게 좋겠죠. 문법을 수업에 녹여서 하진 않는데 제가 직접 운영하는 클리닉 시간에 이 문법에 대한 질문을 받을 거고 문법 문제도 매주마다 나갑니다, 어머니. 그것 또한 외대부고식식입니다. 외대부고식. 실제로 SAT도 어머니 요즘 SAT는 쓰지도 않아요. 외대부고는. 이 SAT가 디지털 SAT로 바뀌어 있는 2016년 이후로부터는 SAT의 느낌을 잃었죠. 토플도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옛날 그 선생님들이 옛날 외국 대학 다녔을 때 그 선생님들이 옛날에 공부했던 그 시기의 공부만 하고 있어서 그 모든 페이퍼가 다 저한테 있는 올드죠. 올드 SAT입니다. 그 안에 문법도 있거든요. 딱 그 방식으로만 문제 냅니다. 정말 취향 정확합니다, 어머니. 외대부고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외대부고 시험에서 노려야 되는 이 어려운 이유가 어머니 어휘, 리딩 뭐 이런 것도 다 있지만 마지막은 이거죠. 시간 싸움입니다. 한 문제를 1분 안에 풀어내려는 자신감과 빠른 선택과 판단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적이 오르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SAT급 어휘를 문맥 속에서 찾는 겁니다. 이게 어머니 우리가 늘 선생님들끼리도 말해요. 부교재에 있는 단어만 외워서는 절대 문제를 못 풉니다. 왜냐하면 부교재에 있는 단어는 1번부터 13번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14번부터 40번까지 모든 지문과 보기가 다 영어죠. 거기 보기에 있는 단어가 어려워서 못 풉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어휘가 상당 수준입니다,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어휘를 여기 있는 어휘 말고 내 아이가 외울 수 있는 외대부고 1학년에 자주 나오는 어휘집을 따로 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 그래서 그게 바로 SAT급 어휘라서 저희가 나가는 지문의 어휘를 계속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 SAT를 가르치는 학원, 즉 외국의 국제학교 애들을 가르치는 학원에 가면 이게 해결되느냐? 외국인한테 배워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머니. 왜냐하면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문에 나왔던 단어를 한국식으로 그리고 예문, 파생어, 품사, 뜻 정리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문맥 속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두 번째는 정확히 읽으면서 매일 하루에 한 지문. 한 지문마다 약 10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지문을 저 없이도 풀어내는 관리를 합니다, 어머니.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없어도 하루에 한 지문, 전체 일주일에 4개의 지문을 공부해야 됩니다. 저하고 만나는 건 한 주 한 번이지만요. 그리고 선택지를 반드시 근거로 판단해야 됩니다. 해석하지 말고 보기에 있는 단어로 왜 아닌지, 단어들이 왜 아닌지를 체크하면서 풀어야지만 외대부고 스타일의 내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SNT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수업 구성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니. 저는 먼저 어휘 부분에서 완성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범위를 완성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 방학 수업 동안에 우리 어휘 부교재에 있는 단어는 모두 완성합니다. 그런데 그냥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수업을 통해서 가르칠 겁니다. 어휘는요, 어머니, 그냥 외워라잖아요. 사실 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 패턴도 없이 이렇게 어려운 SAT 단어를 그냥 외우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라틴어를 공부했었어요. 제 전공이 영어 교육이고 제가 외국에서 교환학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학교 이 국제반 있잖아요, 어머니. 그 조경호 선생님이 하시는 그 라틴어 기본 그 ET를 듣는 학생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라틴어가 기반이 되면 정말 많은 언어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이 어려운 단어를 그냥 어떻게 외웁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요, 어머니. 어휘를 수업합니다. 저는 가르쳐야죠. 제가 알려줘야죠, 어머니. 어휘를 수업하고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1학기 거 누적시킵니다. 1학기 때 시험 단어가 다 머리에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서 흘러가는 중입니다, 어머니. 다 잡아와야죠. 어휘도 합니다, 어머니. 두 번째, 리딩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한국 선생님이 외대부고 내신 맡으면서 SAT 쳐내려가면서 제가 진짜 SAT를 왜 친다고 얘기하냐면 진짜 지문이 어려워. 잠시 뒤에 어머님들 SAT 방식 한번 제가 PPT에 이제 스크린 캡처 했는데 정말 외대부고 시험지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 문제도 똑같고 문형도 비슷합니다. 그게 외대부고식 내용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실제 하루에 10문제씩 독해 문제 풀면서 아이가 그거를 높은 레벨의 지문을 공부하면서 내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내신 준비하는 겁니다. 탭스를 공부하거나 모의고사 공부해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레벨이 다릅니다. 어나더 레벨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래머도 하는데요. SAT식 그래머입니다. 이번에 나왔던 문법 문제 기억하시나요? 딱 한 문제. 문장 구조에서 그냥 정답을. 사실 원문 그대로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원문을 다 외울 순 없잖아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문장 안에서의 흐름으로 문맥을 풀 수 있는 문제 정도만 확인합니다. 이건 과제로 나가고 클리닉으로 제가 첨가할게요. 그래서 수업 요일은 토요일입니다. 이 방학 특강 때부터 2학기 내신 때까지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요일이고요, 어머니. 앞쪽에 30분이 클리닉, 그리고 뒤에 있는 1시간이 클리닉이라서 그 클리닉 시간 동안에 저한테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수업 개강일은 7월 18일 방학하고 바로 그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여름방학 수업 5일가 끝나면 바로 내신이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의 해결책인 구성은 어휘, 리딩, 그리고 테스트입니다.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저는 어휘를 가르치고 리딩은 SAT급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수업 자료는 무엇입니까, 어머니? SAT입니다. 네, 이제 방금 들어오기 전까지도 계속 풀고 들어옵니다. 저도 하루에 이런 거를 3권은 풀어야 수업 준비가 됩니다, 어머니. 왜냐하면 보고 가장 우리 아이들한테 맞는 지금의 1학년 선생님들이 좋아할 그 선생님들이 저하고 그 3분 중에 2분은 저랑 같이 근무했던, 저랑 같이 출제했던 선생님들이신데 어떤 유형의 누구 작가의 어떤 곳에 나오는 아티클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골라내는 작업들을 하면서 풀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선택된 지문, 외대부고 기출과 매우 유사한 SAT 리딩 지문으로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 지문 안에 있는 단어도 싹 다 정리해서 공부할 겁니다, 어머니. 네, 역시 어휘가 최고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게 SAT 문제입니다, 어머니. SAT에 나왔던 문제가 외대부고 문제냐고 지금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어휘 문제 똑같죠. 그쵸? 문장 안에서 단어 찾아내는 거. 외대부고의 어휘 문제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제가 있던 2014년부터 1번부터 13번은 어휘였습니다, 어머니. 왜? 정해놓았어요. 우리 선배 선생님들이. 그 선배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하거라. 1번부터 13번까지 SAT 어휘입니다, 어머니. 이 방식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시험 범위에서만 외워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리딩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보시면 저게 다 지문 패스지입니다, 어머니. 지문이고 문제 묻는 방식들, 네, 추론하는 문제 유형 다 이런 유형이 그대로 외대부고 내신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어느 정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많으셔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과제 자체는 항상 단어와 독해밖에 없습니다. 물론 리딩 문제 뒤에 붙어있는 10문제 문법 문제가 있는데 그 정도는 진짜 제 생각에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팡팡팡 이렇게 풀면 되니까요. 독해 문제는 하나의 SAT 지문 읽고 10문제 정도 되는 한 9개에서 11개 사이예요. 그거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40분 정도 아이들은 걸리더라고요. 원래는 20분에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려우니까 40분 정도 걸려도 좋습니다. 지금은 우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갑시다, 어머니. 독해는 SAT로 구조 분석하면서 갑니다. 그냥 문제만 풀고 해석하고 끝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진짜 내신 문제처럼 분석할 겁니다. 하나씩 왜 보기가 아니고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휘는 학교 부교재 단어집 더하기 SAT 리딩에 나오는 지문 단어를 같이 공부할 겁니다. 물론 내신 기간이 되면 그 내신 기간에 맞는 지문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걸 공부하겠죠. 저는 해석이 진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해석 위주의 수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머니. 이게 해석 자료를 원하는 친구가 있으면 주긴 하겠죠. 추가로 언제든지 누구나 갖고 갈 수 있게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런데 한글 해석 자료는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 목표는요, 어머니, 저는 어쨌든 1학기 때보다 전교 등수가 더 오르고 영어 과목에 있어서 그리고 한문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는 맞춰야 하는 그렇게 뭐든지 이 성적에 있어서 반드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하고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목표는 우선 외대부고 내신에 출제되는 스타일의 다양한 유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반이고요. 어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님들 앱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빠르게 외울 수 있도록 제가 앱에다 문장과 단어, 품살 다 넣어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 시험도 칠 수 있고 저하고 와서도 시험 칠 예정입니다. 물론 제시 기준이 있습니다. 커트라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클리닉 시스템이라는 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이렇게 학원에서 외대부고반은 처음이잖아요, 어머니. 그쵸? 제가 각 기수 때마다 다 우리
계열마다 이번에 졸업한 아이들까지 19기 졸업할 때까지도 제가 다 내신을 봤던 애들이었는데 이렇게 학원에서 하는 애들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학원이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인원이 되지 않으면 반이 안 열리고 이게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이 반 제가 마음 먹고 문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청기누설이라고 했죠, 어머니. 진짜 정확하게 이걸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건드리고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해서 잘하기 위해서 뭐 입안이 10명밖에 안 되더라도 저는 개강 무조건 할 겁니다. 폐강 없이 무조건 오픈하고 제가 직접 클리닉 운영해서 제가 다 끌고 가는 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별 맞춤 자료라는 건요, 어머니. 학교가 아무리 어렵게 가르친다고 해서 제 아이가 그것만 공부해서는 그 중간에 비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그것까지 채워야 그 아이가 성적이 늘어나니까요. 그 자료를 추가적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딱 제 시간 20분을 마치고 이제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어머니. 이제 다음 과목 선생님들이 들어오실 텐데 영어 공부에 대해서 아이하고 이 SAT식으로 공부하는 걸 한번 어머님이 자세히 보시고요. 여기 PPT에 보시면 지문이 좀 더 자세히 보여요, 어머니. 지금 여기는 빔 프로젝트에는 너무 흐리게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공부를 제대로 내신을 준비하는 시야가 되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